리플랩스는 SEC 중간 항소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플이 미국 SEC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요청에 반응했다. 어제 SEC가 리플의 프로그래밍 방식 XRP 판매 및 회사의 다른 코인 배포에 대한 법원 판결에 중간 항소를 제출함으로써 오늘 트위터에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리플이 SEC 요청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리플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죠. SEC, 너희들의 움직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상대를 잘 알면 알수록 승리의 확률은 높아지겠죠. 뻔히 보인다 이겁니다. 알데로티에 따르면 리플은 공식적으로 다음 주까지 응답을 제출할 것이다. 리플은 다음 주 법원에 답변을 제출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알데로티가 트윗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알데로티는 SEC가 아직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중간 항소는 소송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항소입니다. 특히 SEC 리플 소송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어제 토레스 판사는 사건의 나머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배심원 재판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저널리스트인 엘리노어 테레스는 트위터에 상황을 공유했는데요. 2024년 2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재판은 리플의 임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SEC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C는 소송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 중간 항소를 제기하려면 당사자는 판사와 항소를 원하는 상급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간 항소를 신청했다라기보다는 중간 항소를 신청하기 위해 SEC는 권한을 신청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SEC가 중간 항소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법률 전문가인 제임스는 SEC가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법률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둘째, 규제 당국은 반대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주장해야 하며, 셋째, 규제기관은 즉각적인 항소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SEC는 거래소에서 판매한 XRP에 대해서 증권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조만간 또 관련 데이터가 나오겠죠. 나오는 즉시 우선적으로 저희 톡방에 공유해 드리고요. 영상으로도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트위터에서 미국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회사인 리플은 홍콩에 발전하는 개발자 생태 앱인 블록체인 투자와 협력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플은 홍콩과 더 넓은 아시아 지역에서 암호화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열의를 표명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리플이 사업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함께 공유된 비디오에서 리플의 국제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인 키리트 바티아는 리플의 이런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티아는 홍콩의 암호화폐 발전을 강조하면서 홍콩에서 암호화폐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티아는 홍콩의 1인당 개발자 및 블록체인 관련 투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리플이 홍콩의 기업 및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런 목표는 가치 이동, 관리 및 토큰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중국은행 디지털 통화 CBDC 이니셔티브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홍콩 통화 당국과 리플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XRP 레저 기술로 구동되는 리플의 CBDC 플랫폼을 사용하여 실제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리플의 기술력이 여기저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데이터이죠. 최근 홍콩은 암호화폐 허브로서 부상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홍콩은 중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리플의 기술력을 사용한다는 건 우리들이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의 월등한 기술력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중국 역시도 리플 밖에는 대처할 만한 코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리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대만 푸본 파이낸셜 홀딩 컴퍼니의 홍콩 기반 자회사인 푸본 뱅크가 올해 부동산 토큰화를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도입할 의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이 보도한 바와 같이 푸본은행은 리플의 12대치 솔루션을 활용하여 이니셔티브를 수행할 것이다. 부동산의 토큰화를 리플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었죠. 한 달 전쯤인가요? 리플 홍콩 부동산 진출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죠. 핵 전쟁이 일어나도 부동산 토큰화로 영원히 내 부동산을 지킬 수 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에 기록해 놓게 되면 등기소가 날아가도 나의 등기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다. 영원히 나의 부동산임을 증명할 수 있겠죠.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복잡한 거래 방식이 아주 간단해지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혁신을 가져다 주게 되겠죠. 그리고 또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너무 많죠. 모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리플은 단순하게 디지털 화폐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군에 스며들게 될 겁니다. 여행, 숙박도 마찬가지겠죠.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잡기 위한 경쟁을 하는 국가들로 인플루언서인 크립토 에리는 두바이, 홍콩, 영국,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미국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목록에 한번 들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리는 이 목록에 있는 국가들에서 일반적인 규정과 함께 규제 프레임워크가 궁극적으로 승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트윗은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날카로운 메시지라고도 생각이 되죠. 유럽은 이미 최초로 암호화폐 법안 미카를 만들었고 내년 6월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냥 대놓고 미국은 빨리 법안 설립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제대로 된 법안을 설립하라는 뜻이겠죠. XRP 레저 NFT 관리자인 브렛 힐은 XRP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힐은 XRP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XRP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점점 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XRP의 세계적인 유용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잠재적으로 리플의 가치를 한 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리플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리플의 사업은 계속 확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리플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리플의 사업 확장이나 가치에 무게를 두신다면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이나 정책 같은 거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요. 리플의 가치에 신념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요. 투자 방향, 코인 동향 정보를 저희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거나 코인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거래소의 웹페이지에 XRP가 출연했다고 합니다. 제레미는 XRP를 비증권으로 선언한 판결에 따라서 XRP 상장에 반복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제레미 거래소의 리플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익명의 XRP 커뮤니티 인플루언서가 제레미 거래소 페이지에서 XRP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상장에 대한 추측이 또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레미 거래소가 이미 XRP를 상장했으며 거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는 제레미의 XRP 이런 문구를 트위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레미 거래소에 XRP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래소가 XRP를 상장했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레미 거래소는 거래, 예금 및 인출을 포함하여 XRP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여러 중앙집중식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제레미는 가시성을 위해서 거래소 페이지에 XRP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라. 거래소는 가격 리소스 역할을 하지만 반드시 거래소가 호스팅된 자산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제레미 거래소가 XRP 거래는 지원하지 않고 시세만을 공유한다는 거죠. 제레미 마켓 페이지에는 지원되지 않는 수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레미는 이러한 암호화 자산에 대한 거래, 입금 또는 인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자, 제레미 거래소가 리플을 상장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리플을 상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죠.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리플만큼 거래량이 많은 코인은 또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리플을 상장시키는 게 제레미 거래소에도 이득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말씀드립니다. 리플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고요. 블록체인 잠재력을 생각해 보신다면 절대 쉽게 리플을 싼 값에 던지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의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리플랩스는 SEC 중간항소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플이 미국 SEC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요청에 반응했다.
어제 SEC가 리플의 프로그래밍 방식 XRP 판매 및 회사의 다른 코인 배포에 대한 법원 판결에 중간 항소를 제출함으로써 오늘 트위터에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리플이 SEC 요청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리플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죠. SEC 너희들의 움직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상대를 잘 알면 알수록 승리의 확률은 높아지겠죠. 뻔히 보인다 이겁니다. 알데로티에 따르면 리플은 공식적으로 다음 주까지 응답을 제출할 것이다. 리플은 다음 주 법원에 답변을 제출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알데로티가 트윗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알데로티는 SEC가 아직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중간 항소는 소송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항소입니다. 특히 SEC 리플 소송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어제 토레스 판사는 사건의 나머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배심원 재판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저널리스트인 엘리노어 테레스는 트위터에 상황을 공유했는데요. 2024년 2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재판은 리플의 임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SEC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C는 소송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 중간 항소를 제기하려면 당사자는 판사와 항소를 원하는 상급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간 항소를 신청했다라기보다는 중간 항소를 신청하기 위해 SEC는 권한을 신청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SEC가 중간 항소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법률 전문가인 제임스는 SEC가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법률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둘째, 규제 당국은 반대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주장해야 하며, 셋째, 규제기관은 즉각적인 항소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SEC는 거래소에서 판매한 XRP에 대해서 증권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조만간 또 관련 데이터가 나오겠죠. 나오는 즉시 우선적으로 저희 톡방에 공유해 드리고요. 영상으로도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트위터에서 미국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회사인 리플은 홍콩에 발전하는 개발자 생태 앱인 블록체인 투자와 협력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플은 홍콩과 더 넓은 아시아 지역에서 암호화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열의를 표명했다.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리플이 사업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함께 공유된 비디오에서 리플의 국제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인 키리트 바티아는 리플의 이런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티아는 홍콩의 암호화폐 발전을 강조하면서 홍콩에서 암호화폐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티아는 홍콩의 1인당 개발자 및 블록체인 관련 투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리플이 홍콩의 기업 및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런 목표는 가치 이동, 관리 및 토큰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중국은행 디지털 통화 CBDC 이니셔티브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홍콩 통화 당국과 리플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XRP 레저 기술로 구동되는 리플의 CBDC 플랫폼을 사용하여 실제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리플의 기술력이 여기저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데이터이죠. 최근 홍콩은 암호화폐 허브로서 부상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홍콩은 중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리플의 기술력을 사용한다는 건 우리들이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의 월등한 기술력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중국 역시도 리플 밖에는 대처할 만한 코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리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대만 푸본 파이낸셜 홀딩 컴퍼니의 홍콩 기반 자회사인 푸본 뱅크가 올해 부동산 토큰화를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도입할 의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이 보도한 바와 같이 푸본은행은 리플의 12대치 솔루션을 활용하여 이니셔티브를 수행할 것이다. 부동산의 토큰화를 리플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었죠. 한 달 전쯤인가요? 리플 홍콩 부동산 진출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죠. 핵 전쟁이 일어나도 부동산 토큰화로 영원히 내 부동산을 지킬 수 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에 기록해 놓게 되면 등기소가 날아가도 나의 등기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다. 영원히 나의 부동산임을 증명할 수 있겠죠.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복잡한 거래 방식이 아주 간단해지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혁신을 가져다 주게 되겠죠. 그리고 또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너무 많죠. 모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리플은 단순하게 디지털 화폐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군에 스며들게 될 겁니다. 여행, 숙박도 마찬가지겠죠.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잡기 위한 경쟁을 하는 국가들로 인플루언서인 크립토 에리는 두바이, 홍콩, 영국,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미국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목록에 한번 들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리는 이 목록에 있는 국가들에서 일반적인 규정과 함께 규제 프레임워크가 궁극적으로 승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트윗은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날카로운 메시지라고도 생각이 되죠. 유럽은 이미 최초로 암호화폐 법안 미카를 만들었고 내년 6월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냥 대놓고 미국은 빨리 법안 설립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제대로 된 법안을 설립하라는 뜻이겠죠. XRP 레저 NFT 관리자인 브렛 힐은 XRP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힐은 XRP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XRP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점점 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XRP의 세계적인 유용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잠재적으로 리플의 가치를 한 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리플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리플의 사업은 계속 확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리플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리플의 사업 확장이나 가치에 무게를 두신다면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이나 정책 같은 거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요. 리플의 가치에 신념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요. 투자 방향, 코인 동향 정보를 저희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거나 코인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거래소의 웹페이지에 XRP가 출연했다고 합니다. 제레미는 XRP를 비증권으로 선언한 판결에 따라서 XRP 상장에 반복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제레미 거래소의 리플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익명의 XRP 커뮤니티 인플루언서가 제레미 거래소 페이지에서 XRP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상장에 대한 추측이 또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레미 거래소가 이미 XRP를 상장했으며 거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는 제레미의 XRP 이런 문구를 트위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레미 거래소에 XRP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래소가 XRP를 상장했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레미 거래소는 거래, 예금 및 인출을 포함하여 XRP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여러 중앙집중식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제레미는 가시성을 위해서 거래소 페이지에 XRP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라. 거래소는 가격 리소스 역할을 하지만 반드시 거래소가 호스팅된 자산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제레미 거래소가 XRP 거래는 지원하지 않고 시세만을 공유한다는 거죠. 제레미 마켓 페이지에는 지원되지 않는 수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레미는 이러한 암호화 자산에 대한 거래, 입금 또는 인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자, 제레미 거래소가 리플을 상장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리플을 상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죠.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리플만큼 거래량이 많은 코인은 또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리플을 상장시키는 게 제레미 거래소에도 이득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말씀드립니다. 리플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고요. 블록체인 잠재력을 생각해 보신다면 절대 쉽게 리플을 싼 값에 던지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에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